이번에 이야기할 단편소설은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낮에 접는 별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주인공과 배경인물 및 주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홍주입니다. 홍주는 삶을 아는 인문학원데이 클래스 무료 강의 한 달 전 발견했고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의를 신청한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홍주의 부모가 지하상가에서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잡화점 다파랑을 폐업신고하고 오던 길이었죠. 폐업신고하고 오던 길에 홍보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홍주가 강의 신청 이유는 설명란에 적힌 겹쳐진 삶의 단면을 펼쳐보는 방식이라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던 차에 그것을 모두 펼쳐보는 방식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최근 홍주는 주머니에 늘 날카로운 가위를 넣어 다녔습니다. 3주 전 재고 물품을 중고 매입업자에게 넘기고 그가 떠난 뒤 카운터 안쪽에 떨어진 가위 발견했습니다. 택배에 포장지를 뜯거나 물건을 구매한 손님들이 상표를 잘라달라고 부탁할 때 엄마가 사용하던 가위였는데요. 중고 매입업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보고도 두고 간 것인지도 모를 가위입니다. 그 가위를 홍주는 코트 주머니에 넣었고 그날 이후 늘 주머니에 가위가 든 코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이야기에는 홍주의 아빠도 나옵니다. 작년 여름 술을 마시다가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뒤로 홍주의 아빠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빠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람을 치었다는 연락이었죠.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은 친구가 너무 취한 바람에 그나마 덜 마신 아빠가 운전대를 잡았고 도령거리를 달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식당에서 역 2개를 지나는 거리에 있는 사거리까지 운전했답니다. 그리고 마침 사거리를 가로질러 걷던 노인이 차에 부딪혔어요. 차에 치인 노인은 죽지 않았지만 곧 뇌사 판정을 받았고 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아 노인의 부인 앞에 고개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인 부부는 자녀 없이 부부둘 뿐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는 홍주가 신청했던 강의 장소에서 때마침 강의가 취소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강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새롭게 알게 된 설리나 동우가 나옵니다. 둘 중 동우의 취미는 종이접기였는데 고등학교 때 종이접기 동아리를 했다고 해요. 대략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소설 속에서 살펴볼 만한 세 부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잡화점 다파랑은 식구들의 손으로 만든 가게입니다. 그만큼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벽에 페인트도 직접 칠했다고 하는데요. 소설 속의 해당 부분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주도 엄마도 페인트 칠은 처음이라 얼룩지고 뭉친 부분이 생겼다. 엄마는 고르지 않은 부분조차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진짜 우리 가게 같잖아. 엄마는 울퉁불퉁한 벽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홍주는 코웃음 치면서도 엄마를 따라 벽을 매만졌다. 색이 참 곱다. 엄마가 속삭였고 홍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진짜 파랗네. 이 부분은 양면성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페인트 칠을 전문가에게 맡기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가족이 직접 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진짜 우리 가게 같은 느낌은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툰 결과물이지만 바로 그렇게 서툴기 때문에 진짜 우리 가게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앞서 나온 소설 속에서도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페인트 칠을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고르게 칠하지 못해서 비록 결과적으로는 울퉁불퉁한 벽면이 되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애착을 느끼게 된 홍주와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얼핏 보아 좋아 보이는 일에 지나치게 들뜨지 않을 수 있고 얼핏 보아 싫어 보이는 일에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양면을 보는 시각으로 내 앞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한의사는 이것을 음양관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양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해당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가 죽은 뒤 회사를 그만둔 홍주는 다파랑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다파랑에서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기만 하면 됐다.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그건 저쪽 코너에 있어요. 계산해 드릴게요. 봉투값은 별도예요. 다른 말은 할 필요도 없었다. 낯선 이와 예기치 못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너무 오랜만이어서 홍주는 어쩔 줄 몰랐다. 늘 같은 환경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도 같으면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벗어날 일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지루함을 곧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같은 환경과 같은 사람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여도 책을 보거나
이야기를 읽거나 보면서 지금과 다른 상황과 사람을 간접 경험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생길 때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것도 어쩌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비록 홍주와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홍주만큼 당황하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단편 소설과 같은 이야기는 짧고 재미있으며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과연 저 상황에서 저런 말과 행동이 적절했나?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어나갈 수 있다면 이야기를 읽어나갈수록 지혜는 넓고 깊어질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홍주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고 가족이 함께 꾸렸던 가게는 폐업하고 정리하는 동안 심리적으로 무척 힘겨운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스로 날카로운 가위에 칼날에 손을 자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래의 소설 속 이야기는 자해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눈물이 차오른다는 감각을 채 느끼기도 전에 눈물이 툭 떨어졌다. 건조한 안구는 필요하지 않을 때만 촉촉해졌다. 홍주의 손바닥을 부여잡고 있던 설린이 팔을 들어 홍주의 어깨를 천천히 토닥였다. 홍주는 손바닥에 감긴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도 눈물이 그치지 않자 설린이 조심스레 홍주의 몸을 껴안았다. 감정은 거짓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율곡이인은 그가 쓴 성악짐요라는 책에서 감정은 그 자체로 늘 진실되기에 성정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의 토양을 진실되게 만드는 성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말이지만 율곡은 성일이라는 말은 있지만 성정이라는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홍주는 스스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홍주의 상황이 스스로도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써 참아왔던 것이죠. 이럴 때는 왜 울어? 울지마. 라는 말보다 이야기 속에서 설린이 했던 것처럼 그저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생각은 의식적인 부분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의식으로 드러난 부분만 우리는 생각으로 감지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은 의식과 무의식 모두로부터 정보를 받아 표현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지금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하고 몸도 움직이기 싫다면 의식 외적인 부분에 반대되는 힘이 그만큼 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내가 의식적으로는 지금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의식의 많은 부분은 그것을 지금 하기 싫어하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화된 무의식은 이제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지금 당장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게으른 마음을 반성하고 원래 계획대로 비록 싫지만 청소, 빨래, 설거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은 자기 무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함부로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살펴보고 자기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통로로 삼으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세요.